네, 제가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정면 전쟁 맞짱뜨기 를 아무튼 이제 1991년 10월 30일 이 조광수 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감행했던 날부터 여기 있죠. 1991년 10월 30일 조광수 검사가 저작권법 위반 범죄거든요. 양철우 사장의 교학사 양철우 사장의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무혐의 처분 했던 날로부터 아무튼 지금 만 32년이 지났잖아요.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정면 전쟁 맞짱뜨기를 32년이나 끈질기게 계속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 제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던 거는 교학사가 요 양도증 때문이에요. 1989년 1월 9일 저희 부부가 합심해서 만든 한국 역사 만화전집 14권을 이거 지금 15권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아무튼지간에 뭐 별의별 일들을 다 당했어요. 스토리 작가가 실명 위기에 있어서 15권을 14권으로 이건 14권이 맞네요. 계약서에는 15권으로 돼 있어요. 한국 역사 만화 전집 14권. 그렇죠. 그린 것만 팔았으니까 14권이죠. 계약사에서 처음에 출판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15권이었어요. 근데 너무 저자와 화가를 굉장히 악착같이 악랄하게 착취하는 대한민국 출판계의 착취가 얼마나 악랄한 것인지를 이 교학사가 아주 그냥 웅변적으로 진짜 거시적으로 거국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악랄한 출판 계약은 없을 거예요. 최고로 악랄한 착취예요. 정가 15만원짜리 전집물을 혼자 전담해서 그리는 대가예요. 그걸로 권당 85만원을 처음에 책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남편 서대원이 이렇게 악랄한 착취에 기꺼이 응해야만 했던 이유는 검찰이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법대로 수사해서 기소했던 전례가 단 한 건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살인 미수 사건 피사실 공표죄 그거 분명히 법으로 제정이 됐잖아요. 그런데 단 한 건도 피사실 공표죄 피사실 공표죄로 수사 기소가 단 한 건도 없다는 거죠. 대한민국에는 그런 저기가 많아요. 통계가 검찰 스스로 만들어 법을 철저히 무시하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고소장을 제출하든 무조건 무혐의 처분을 하거나 불기소 처분, 고소각하 처분 아니면 많죠. 불기소 처분하는 방법이요. 아무튼지간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악랄한 착취인지를
아마 서대원 사건이 32년이나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정면전쟁 맞짱뜨기 32년이나 계속하고 있는 검찰 비리 피해자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질 때, 네, 이 저기에요, 양도증에 관한 거, 출판 계약서에 관한 거, 그리고 네, 조광수 검사가 작성한 네, 무혐의 처분 이유서, 네, 10월 30일 날이잖아요. 네, 조광수 검사예요. 네, 1991년 10월 30일 날 네, 작성한 네, 고소각하 처분 이유서. 네, 이게 또 아주 네 저기예요. 네, 위 계약 당시 고소인의 위 만화 작품에 대한 일체 권리는 계약사에 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 그에게 당시로서는 거금인 건당 85만원 또는 100만원 총 1370만원이에요. 네, 85만원이나 100만원씩 해가지고 총 1370만원씩을 네, 총 1370만원을 작화료로 지불하게 된 것이고, 또한 그 당시로서는 저자와 사이에 특별한 약정이 없을 경우 만화 저작권에 대한 일체 권리는 해당 출판사에 귀속된다는 전제 하에서 네, 귀속된다는 것이 출판사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위 작품에 대한 저작채권 일체를 위 장강제에게 양도한 것이 고소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서대원은 아무런 피해도 당하지 않았다는 뜻이죠. 이걸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아치워서 저자 표시가 말살된 책으로 출판이 됐어요. 저자 표시가 말살된 책으로 출판되지 않았다면 네, 아마 고소도 안 했을 거예요. 저자 표시가 말살된 책으로 출판이 됐기 때문에 고소장을 제출해야만 했었고, 그 다음에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렸기 때문에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이 부족해서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았기 때문에 검찰 왕국을 상대로 한 정면전쟁 맞짱뜨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야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터무니없는 계약 당시 무슨 거금 건당 85만 원이 거금이었다. 네, 저작권을 몽땅 사버리기 위한 거금이었다. 라는 무혐의 처분 이유잖아요. 조광수 검사가 작성한 그런데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에 의한 저작권 분쟁조정 회의가 열렸었어요. 1991년 9월 3일 1991년 10월 30일 무혐의 처분 떨어지기 전이죠. 뭐 2달 조금 안 되죠. 2달 전이죠. 50 며칠 전에 분명히 이어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한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가 열렸어요. 그 당시 조정부장이 송영식 변호사, 그 당시에는 변호사였어요. 국민대학의 교수로 가셨어요. 그 다음에 조정위원이 안경환, 김동호, 부산 국제영화제 이사장님이죠. 그리고 서울법대 학장님이었고요. 서울법대 교수였고요. 그 당시에는 1991년 당시에는 그 다음에 학장님 거쳐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님, 그 다음에 법무장관,
네, 후보로 문재인 정부의 네, 법무장관 후보로 네, 낙점이 됐다가 뭐 내 검찰에서 내 길을 싸고 내 쓰고 내 그 반대하는 바람에 그냥 네, 자진 사퇴했었죠. 뭐 별의별 내 내 험담을 다 들춰내고 그래도 안 되니까 내 아들의 내 험담까지 들춰내는 바람에 네, 안경환 네, 법무장관 후보는 네, 자진 사퇴 네, 하는 방식으로 네, 물러나야만 했었어요. 네.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에서 네. 안경환 조정위원장이 네, 조정하려고 했던 손해배상액이 네, 3억 원 정도예요. 그런데 교학사에서 3천만 원 이상 줄 수 없다고 네, 우겨댔어요. 네. 정가 15만 원짜리 전지물에 네, 한 번치 인세가 7,500만 원이에요. 저작권법에 의거해서 출판물은 네, 5천질이죠. 정가 15만 원짜리 5천질 팔면은요. 7억 5천만 원 매출이 나와요. 거기서 네, 10%만 해도 7억 5천만 원이에요. 책이 출판될 때마다 아무튼지 수천만 원에 뭐 네. 정가 15만 원짜리 전지물을 내 초판부터 내 5천질 그런데 잘 팔리는 거면 그렇게 5천질도 찍겠죠. 네, 천지를 찍던 2천지를 찍던 아무튼지 간에 네, 억 단위잖아요. 네, 천만 단위가 아니에요. 억 단위예요. 그게 네, 한 번 치인세가 네, 천만 단위예요. 그런데 한국역사만화 전집 예, 14권을 교학사가 출판했다면요. 두고두고 네, 10년 20년이라도 얼마든지 팔 수 있어요. 제대로 만든 책은 뭐 100만 부 이상 네, 1000만 부도 팔 수 있는 거죠. 정말로 출판사하고 저자가 예, 죽이 맞아서 정말 최선을 다했다면 출판사는 출판사대로 네, 최선 다하고 저자는 저자대로 네, 정말로 네, 충분한 시간을 갖고 최선을 다했다면요. 100만 부 이상도 충분히 팔 수 있어요. 그리고 교학사라면 적어도 네, 100만 부 이상 네, 충분히 팔 수 있어요. 그런 책을 예, 혼자서 전담해서 그려달라는 거예요. 네. 저기잖아요. 네, 5천질 판다고 그래도 네, 7,500만 원인데 아무튼지간에요. 충분한 원고료 안 주면 네, 저작권 양도계약 무효예요. 그게 판례예요. 네, 그게 법이에요. 저작권 법이에요. 그리고 네, 저작자 배상 소유권자 위주예요. 출판사의 이익액이 저작자의 네, 손해액이 돼요. 택일 아니에요. 택일 아니에요. 이중배상하라는 거를 법은 내 이중배상하라고 했어요. 저작권법에는. 근데 판례는 이중배상을 인정 안 해줬어요. 네. 출판사의 네, 판매 이익과 저작자가 직접 행사했을 때 네, 그 예상 이익 중에서 유리한 쪽으로 그렇다면은요. 이 한국 역사만화 전집 14권 정가 15만원짜리 전집물을 예,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아치운 이 저작권법 위반 범죄에 대한 손해배상액은 네, 수십억도 네, 가능한 거예요. 10억 이상도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안경환 조정위원이 네, 3억 원 정도로 네,
저게 조정을 했어요. 그런데 교학사가 3천만 원 이상은 절대로 줄 수 없다고 우겨대면서 네, 이여령 문화부 장관의 내 중재 지시를 그냥 무사시킨 거예요. 뭐를 믿고 검찰이 뒷구멍이 없었는데 교학사가 이따위 짓을 했을까요? 네, 도대체 조광수 검사가 이렇게 저자 표시 없는 이 저기를 저자의 동의 없는 매매를 불법 매매를 이렇게 무혐의 처분했다는 게 이여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무시하고 이게 말이 되는 스토리입니까? 도대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건이 32년이나 저는 이 사건을 그냥 중도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내 목숨 걸고 이기고야 말겠다. 내 목숨 걸고 이기고야 말겠다예요. 절대로 아전인수식으로 침소봉대 안 하겠다. 정정당당하게 내 소신 양심 지키면서 원리 원칙대로 해결하고야 말겠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냥 굶어 죽거나 얼어 죽으면 돼요. 밥벌이조차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언제든지 얼어 죽을 수 있는 기회, 굶어 죽어야 할 기회 검찰이 계속해서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2024년까지 왔어요. 1991년 9월 3일 이여령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에 의한 이 저작권 심의 조정위원회에서 3억 정도로 해결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이런 무혐의 처분이어서 작성할 이유가 없었죠. 계약 당시 위 만화 작품에 대한 일체 권리는 교학사에 귀속된다는 전제하에서 그에게 당시로서는 거금인 곤당 85만원 씩을 작화료로 지불하게 된 것이고 또한 그 당시로서는 저자와 사이에 일정한 약정이 없을 경우 만화 저작물에 대한 일체 권리는 해당 출판사에 귀속되는 것이 출판사의 관행이었기 때문에 도대체 만화하고 소설하고 수필하고 아니면 뭐가 달라요? 저작권이 따로 무슨 저게요? 만화가가 저작권을 인정받으려면 출판사하고 따로 무슨 특별한 약정 계약을 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이게 불법적인 관행이었습니까? 합법적인 관행이었습니까? 불법의 법과 이여령 문화부 장관의 정상적인 권위죠. 그리고 저작권법 다 무시하고 이여령 문화부 장관의 정상적인 권위도 다 무시하고 그리고는 서대원이 받은 곤당 85만원이 정가 15만원짜리 전지물에 저작재권을 몽땅 사버리기 위한 거금이라니요. 이게 조광수 검사가 정신이 있다는 뜻입니까? 제정신이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정말 미친놈에 불과되는 뜻입니까? 계산도 뭣도 모르는, 법도 모르고 저작권법도 모르고 계산도 모르고 정상적인 권위가 뭔지도 모르고 그저 뇌물 먹고 그냥 무혐의처럼 하고 처분해버리면 안 되는 뜻이죠. 그런데요, 이게 1991년도에 감행된 이 터무니없는 무혐의 처분을 지금 32년이나 끈질기게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지극정성으로 아직도 바로잡을 수 없는 이 현실, 이건 도대체 검찰이 가만히 있었는데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어떤 농간도 안 부리고 어떤 협잡도 안 부렸는데 그 어느 누구도 작품은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없다고
저작권 법 제60조에 분명히 명시된 작품은 저제동이 없이 전매될 수 없어, 양도될 수 없어라는 말을 그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현실이 끈질기게 계속되고 있다. 그게 정답입니까? 이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제가 이루려고 하는 건 너무 많아요. 분명히 출판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계약서, 출판 계약서예요. 양도증을 저기 했던 것처럼 출판 계약서도 이건 출판 계약서가 아니라고 우겨대는 거예요. 그래서 저렇게 계약서라고 교학사에서 발간 계획하는 소, 중, 고등 학생용 소, 중, 소학교죠. 일제시대 소학교였죠. 양철호 씨가 일제시대를 가만 있어봐. 1951년도에 교학사를 설립했대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를 아무튼지간에 고등학생이나 뭐 그렇게 해가지고 살았겠네요. 교학사에서 발간 계획하는 소, 중, 고등 학생용 역사만화 15권이에요. 그런데 스토리 작가가 당뇨병 실명 단계에 와서 그냥 15권을 14권으로 그냥 압축해버린 거예요. 15권을 제작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한다. 1. 내용글은 공부덕씨가 집필하고 기 내용 원문에 따라 만화를 작화하는 책임은 서대원씨가 전담하여 수행한다예요. 전담하여, 혼자 전담하라는 거예요. 혼자 전담해서 그리는 저기를 면수는 140쪽, 그림을 그리는 면수는 140쪽 한다가 140쪽으로 한다가 2조예요. 3조는 한국의 역사책의 권당 작화료 140면, 한국의 역사책의 권당 작화료 140면은 일금 100만 원으로 한다. 이건 2차 계약서예요. 1차 계약서는 85만 원, 2차 계약서는 1981년 7월 1일에 작성한 1차 계약서는 권당 85만 원. 1982년 7월 8일 날 작성한 2차 계약서는 권당 100만 원. 그렇게 작성했는데요. 1차 계약서는 다 훔쳐가서 전부 훔쳐가고 전부 고쳐놓고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없어요. 아무튼지간에 혼자 전담해서 수행한다고 분명히 여기에 적시해놨어요. 권당 85만 원의 화료를 받고, 그러니까 더 많이 줬다고, 계약서가 없으면 더 많이 줬다고 우겨댈 수 있는데 계약서를 1차 2차 이렇게 작성했기 때문에 뭐 더 많이 줬다고 조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 그렇게 완전히 그냥 칼로 그냥 목을 찔렀잖아요. 아주 칼을 예리 검이죠. 양쪽 면을 다 쓸 수 있는 검으로 찔렀는데 무슨 뭐 1cm 정도의 무슨 뭐라고 그랬죠? 열상이라고 그랬나? 아무튼 별의별 조작을 다 하잖아요. 별의별 조작을 할 수 없게끔 출판 계약서 작성했고요. 또 양도각서도 작성했고요.
네, 무혐의 처분 이유서도 분명히 네, 존재하고요. 그러니까요.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는 이렇게 거기다 저는 네, 저기에요. 전부 내 글로 제가 네, 남편과 함께 만든 책이 네, 18권이에요. 예, 14권이 한국 역사만 전집이고요. 네, 그 다음에 네, 4권이 있고요. 네, 있어요. 제 남편은 1963년도부터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고요. 네. 도대체 모든 증거가 네, 이렇게 명명백백하건만 32년이나 네, 몰라 꺼져 네, 철저히 네, 외면하고 묵인하고 네, 검찰에서는 절대로 네, 바로잡을 수 없다는 거죠. 저희 부부 되고 네, 그냥 네, 굶어 죽고 얼어 죽고 말리는 거죠. 어떻게든 너희 부부 네, 너희 가족 네, 다 네, 몰살시킬 수 있고 뭐 네, 그런 뜻이에요. 네, 아무튼지 간에 네, 32년 지났어요. 그동안에는 네,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는 물건입니까? 라는 네, 그 질문을 32년이나 끈질기게 네, 계속 하고 있어요. 지금 제가 네, 한 번에 원고료 받는 매절 네, 저작권량도 네, 저작권 넘겨주는 것 아니다라는 판례도 있잖아요. 네, 이런 판례가 1957년도 네, 저작권법이 제정됐다면요. 그 당시에 나왔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네, 이게 네, 1993년도에 겨우 네, 이거 형사소송에서 나온 거 아니에요. 민사소송에서 나온 거예요. 네. 형사소송에 관한 네, 네, 판례는 네, 더더욱적이에요. 네. 도대체 네, 저게요. 매절은 저작권 양도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예, 형사처벌한 사건이 네, 언제쯤 네, 나타났을까요? 만들어졌을까요? 아직도 네, 검찰에서는 저작권법 위반 사건을 법대로 내 수사해서 기소하지 않고 계속해서 무혐의 처분하는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을까요? 네, 반드시 네, 확인해야 될 대목이죠. 네, 아무튼지 간에요. 정가 15만 원짜리 전지물의 네, 저작 채권을 권당 85만 원의 화료를 받고 몽땅 샀다. 그러니까 네, 저자의 동의 없이 팔아치울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우겨대면서 네, 이건 내 팔아치웠잖아요. 이게 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건이었습니까? 그것도 내 교학사 사장은요. 교과서와 참고서를 주로 출판하는 대한민국 내 최고의 교육 출판사 사장이에요. 오너예요. 네, 그 사람이 어떻게 이따위 짓을 해요. 검사의 무혐의 처분을 믿고 이어정 문화부 장관의 중재 지시를 무시해 가면서 네, 작품이 저자의 동의 없이 전매될 수 있다고 우겨대고 정가 네, 15만 원짜리 전지물에 네, 모 저작 채권을 네, 권당 네, 85만 원, 총 네, 1370만 원을 받고 몽땅 네, 저기 했다고 매수했다고 우겨대고 네, 그리고 네, 이렇게 매절은 저작권 양도라고 우겨대고 만화가는 네, 저작권 네, 인정 안 해준다고 우겨대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이거 네, 언제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권당 85만 원의 화료로 네, 정해진 이유가 금성 출판사에 역사 만화를 그린 신동호 화백이 50만 원을 받았으니 화료는 85만 원이면 충분할 거요. 그게 네,
저게요, 네. 양초로 사장님의 네, 워딩이었대요. 말씀이었대요. 그런데 네. 문화일보에 네. 네, 이제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네, 손상익 기자가 취재를 해보니까요. 금성출판사에서는 네, 권당 100만 원을 지불했대요. 그런데 금성출판사가 지불한 100만 원, 권당 100만 원은요. 혼자 전담해서 그려달라는 거 아니에요. 수십 명의 네, 저게요, 네, 네, 그리는 네, 부대를 만들어서, 네. 그거를 총지휘해가지고, 네, 그냥, 네, 작품다운 작품으로 뽑아내달라는 거죠. 혼자 전담해서 그리는 대가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그린 거를 제대로, 네, 정리정돈 해가지고, 네, 작품다운 작품으로, 네, 만들어내는, 네, 대가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일하는 수준이 다른데, 네, 100만 원을 받은 거를 네, 50만 원 받았다고 거짓말을 해가면서 얼마나 악랄한 착취를 한 거예요. 네, 이게 양철우 사장이 그렇게 85만 원을 정했다는 거, 이렇게 터무니없는 거짓말을 하면서 네, 85만 원으로 정했다는 거, 고소인 진술조서에 네, 정확하게 네, 명시할 수 있었을까요? 네. 뭐 엉터리라도 네, 제 앞에서는 네, 그럴듯하게 작성해 놓고 뒷구멍으로 네, 고소인 진술서를 네, 터무니없이 바꿨더라고요. 뭐 양철우가 네, 신동우 그림을 그리면서 네, 50만 원을 줬다고 네, 50만 원을 주었는데 뭐 85만 원을 줬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뭐 그런 식으로 터무니없 양철우 사장이 네, 신동우 금성출판사의 신동우 화백이 권당 50만 원을 받았으니 화료는 85만 원이면 충분하다. 혼자 전담해서 그려야 되니까. 네, 신동우 화백보다 네, 더 많이 줘야죠. 그러니까 네, 권당 85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네, 제 남편 네, 덕수상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네, 이 머릿속에 네, 주산이 딱 장착이 돼 있어요. 암산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데 만화다운 네, 그 발상, 만화가다운 만화가가 되고 싶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산을 하지 말라고 우겨대더라고요. 네, 저한테도 계산하지 말래요. 네, 그렇게 우겨댔어요. 도대체 네, 그 말을 그래서 고지고대로 믿었단 말입니까? 했더니 얼굴이 시뻘개져 가지고 양철우 사장의 말을 내 그거 믿지 못하면 누구 말을 믿어야 하니 하고 저한테 오히려 네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런데 네 어이가 없으면서도 네 저 양반 하는 소리가 틀린 소리는 아니다. 맞는 소리다. 도대체 양철우 사랑을 믿을 수가 없고 검찰도 믿을 수가 없고 기자도 믿을 수가 없고 다 믿을 수가 없잖아요. 대한민국에서 정치인도 믿을 수가 없고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돼요? 우리는 도대체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네, 그 연구를 저는 1991년도부터, 그러니까 1981년도부터 시작했나요? 네, 도대체 다 믿을 수가 없나. 계약사 사장을 믿을 수 없다는 거는 1981년도에 대한민국 최고의 교육 출판사 사장 믿을 수 없다는 거 1981년도에 확인했어요. 1991년도에는요 검찰 믿을 수 없고 언론도 믿을 수 없고 시민단체도 믿을 수 없고 다 믿을 수 없는 사람들만 있더라고요.
대한민국에. 작품이 저자애동이 없이 전매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은, 인정해 주시는 분은 그 어느 누구도 없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지 간에 그 믿을 수 없는 대한민국을 정말 믿고 살고 서로 존중하고 대우하고 배려하고 양보하고 타협하고 그런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면 대한민국이 도대체가 아무도 믿을 수 없는 이 대한민국을 서로 믿고 의지하면서 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사랑하면서 보듬으면서 살 수 있는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는가. 저는 32년 동안 그거 연구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를 소상하게 기록해서 공개하면은요. 제 인생 헛된 인생이 아니죠. 보람찬 인생이 되고 옹골찬 내 인생이 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다 이제 죽을 날만 받아놓으면 되잖아요. 여기서 무지무지 고생했어요. 정말 깜깜한 한밤중에 광풍이 부는 그런 밤바다에 그냥 외롭게 떠있는 일회편주가 된 것 같은 그런 마음도 있었고요. 정말 폭풍의 언덕에서 광풍이 불어대는 폭풍의 언덕이죠. 거기서 외롭게 그냥 비바람 다 맞아가면서 그러면서도 씩씩하게 싸우려고 대드는 저 자신 뭐 수시로 확인하고 그런 저 자신의 모습을 수시로 확인하면서 깜깜한 밤바다에 그 광풍이 휘몰아치는 정말 뒤집어 엎어야 말겠다는 검찰 왕국이 앞장서서 니까지 얼마든지 뒤집어 버릴 수 있다. 침몰시킬 수 있다. 꺾어버릴 수 있다. 그러고 으르렁거리는 그 판국에서도 난 억울하지 않다. 얼마든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 이런 저기도 온갖 그거 광풍, 비바람, 모욕, 치욕, 별게 볼거 다 저기 저한테 짊어지우기 위해서 저를 그야말로 난파선으로 만들고 처참한 몰골로 만들고 그러기 위해서 무지 애를 썼어요. 근데 다 씩씩하게 이기고 행복하게 즐기면서 사랑으로 보듬으면서 곧 죽어도 검찰 왕국의 개가천선 환골탈 때 외쳐가면서 저 참 씩씩하게 대견하게 정정당당하게 그런 삶을 열심히 지극정성으로 살아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그런 삶을 씩씩하게 살 수 있는가? 다 미주알 고주알 다 알려드리고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정말 제 목숨 바쳐서 제가 죽어야 할 자리를 찾아보면은요. 제가 죽어야 할 것인지 검찰이 개과천선해야 할 것인지가 결정을 내야죠. 검찰의 개과천선을 이끌어낼 수 없다면 아직도 그러면 제가 기꺼이 흔쾌히 죽어 드리겠습니다. 아직도 검찰의 개과천선을 이끌어낼 수 없다면
네, 제가 기꺼이 흔쾌히 제 목숨 바쳐 올리겠습니다요. 네, 그러기 위해서 제 목숨 바치기 전에 설명할 거는 다 설명해 놓고 죽기 위해서, 네, 사생결판 하기 위해서 죽든지 살든지, 네, 사생결판 해야죠. 네, 지금 마지막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네.